실버 경제 시대 ICT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 세계는 이미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고소득 국가, 1인당 GNI가 한 13,000불 정도쯤 되는 이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50세 이상까지로 살펴보면은 고소득 국가는 3명 중에 1명이 50세 이상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이제 그 50세 이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곧 머지않아 고령층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로 변화될 거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소해야 될, 등장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ICT가 어떻게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부분 좀 도식화를 해본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크게 트렌드로서 2가지로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데모그래픽 오너스, 하나는 시니어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소비 시장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지고 경제성이 둔화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데모그래픽 오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당면한 그런 과제이고, 또 반면에 어떤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건강한 활기찬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물론 많은 분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이라든지 소비시장에서 고령자가 주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런 걸 시니어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걸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게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좀 근로자나 생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생산 근로 혁신을 그러니까 스타일을 혁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료복지 시스템을 제고하는 부분들, 또 그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실버 산업을 먼저 조기 발굴하고 이거를 또 육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정책적인 과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노동 투입이 GDP 성장의 그 기여도가 플러스였던 것이 2016년 이후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GDP 성장을 기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버 시장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일본, 독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버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무지히 많은 국가이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ICT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영역을 두루두루 사용하는 기술로서 이제 교차 현장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생산성 향상, 경제사회의 혁신을 일으키는 범용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ICT를 경제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령자와 관련된 의료, 건강, 보건 관련된 부분에서도 ICT를 많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도 꾸준히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령화 관련된 ICT 정책을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령자 대상의 삶의 질을 고도화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고령화 ICT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고요.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과거와 달리 이제 앞으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단일 제품, 단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결합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 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 과거에 없었던 부분에 상호 운용성을 넓히는, 확장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정책들도 같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부분은 실버 산업을 진짜 말 그대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빨리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라든지 의료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난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월초입니다. 월초에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에서 여러 가지 추진 정책 과제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밀 의료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꼽고 있습니다. 이 정밀 의료만 보더라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양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그런 것을 유통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렇게 통해 가지고 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 과제들을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연평균 한 13% 성장할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 측면입니다. 이제 제가 위에 표지로 전산업 그리고 시스템 제품 플러스 서비스로 외연이 확장된다고 이제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그 고령자 를 대상으로 해서 ICT를 적용하는 부분에는 주로 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많은 ICT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령층 비중이 확대가 되고 또 그 중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건강한 고령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앞서 많은 강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IoT라든지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고도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정책 대상도 과거에 돌봄이 필요한 개인, 고령자, 개인이 아니라 고령 사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로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 내지 10년 동안 이제 많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사업 영역도 과거의 의료, 보건, 건강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사실상 전 산업으로 다 이런 고령화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제품도 단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결합을 하는, 융합을 하는,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까지 결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복합화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스마트 홈이죠. 뭐 가정 내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센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만들어 가지고 뭐 건강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들,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OECD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에 한 가정에 접속 가능한 기기가 한 8대였었던 것이 2022년 되면 50대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 생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뭐 지금도 많은 그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뭐 원격 근무도 할 수도 있고 또 자원절약형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구 주제로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발표 논문 주제로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접속이 많은 도시는 경제적으로 건강한 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연구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1인당 접속이 많은 도시하고 그렇지 못한 도시하고 그러니까 직업,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고용 성장률을 살펴보니까 거의 배가 나타나더라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 이렇게 접속이 많은 도시일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훨씬 더 용이하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접속이 많은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령자한테도 다양한 어떤 뭐 삶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로봇 부분입니다. 로봇 부분은 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료 로봇뿐만 아니라 뭐 제조 로봇, 안전 로봇 이런 형태로 해서 고령자들의 어떤 대응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타산업 부분에서 제가 건설 부분을 하나 좀 꼽았습니다. 지난 그 9월 12일에 일본의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2013년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회의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부터 방향 전환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고령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회 건설을 할 거냐라는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베노믹스의 토의 관점을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지난 1회가 9월 12일에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 일의 첫 번째 아젠다로 올라갔던 부분이 건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을 하나 좀 꼽게 됐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하여튼 건설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ICT를 통해서 대체를 해볼까, 이런 것들이 관건인 거죠. 지금 저희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일본의 중장비 업체인 고마스, 세계 2의 중장비 업체인 고마스가 이런 그 고령화 세대 인력 부족에 대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해 나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시한 사업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는 사업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림부터 보면은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측량을 해서 이 측량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다 전화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를 만들고 내서 그것을 다시 또 현장에 있는 무인중 장비에 보내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무인중 장비가 땅을 파는 뭐 이런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라고 하는 이슈는 의료 건강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전 사회적, 전 산업적인 이슈가 지금 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사점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차세대 경제는 어떻든 간에 실버 경제하고 디지털 경제가 융합된 경제가 되면 전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말 그대로 성장이 지체되는 이런 국가로 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ICT 쪽 산업 쪽의 현실을 보면은 ICT 산업이 국가 총 부가가치의 한 11%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연구 투자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하는 중요한 산업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글로벌 금융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에 많이 확연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데 GDP에서의 그 ICT 산업의 그 기여도가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수출도 이제 다음 달, 요번 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IoT 같은 어떤 그 첨단 기술의 고도화, 이런 측면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합니다. 그런 기회, 삼기 위해서는 과제로 첫 번째 실버 경제사와 디지털 경제사를 이렇게 융합하는 미래 경제 산업 구조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양한 경제 경영 사회 영역층에서 고령화에 대한 ICT 적용 플랜들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고령화 맞춤형 ICT 등을 조기에 발굴해가 선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으로는 ICT 기반 실버 산업 활성화는 새로운 기술적 법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좀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서히 앞서서도 이제 그 슬라이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촉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다른 곳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법령들의 55개 법령이 자체 설비 안에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ICT를 통해서 실버 산업을 확산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에 옮기는 것조차도 55개 법령이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 정보를,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건 사실상 유언한 얘기죠. 이런 어떤 법적, 기술적 프레임들이 많이, 제도적 프레임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국, 특히 중국, 일본, 우리 주변에 있는 거대 그 고령화 시장, 실버 시장을 대응한 여러 가지 어떤 IC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거기에 따라서 사업 전개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모색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